혹시 읽은 책 중에 괜찮은 책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자기계발 책에 빠져 책을 닥치는 대로 많이 읽고 있는데, 님은 책을 1000권 정도는 읽은 것처럼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나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인생책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영상을 접하고 모든 영상 정주행 중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기계발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으시듯이 인터넷 도서관에서 영성서적, 명상서적 검색해서 닥치는 대로 읽어나가다 보면 화자를 능가하는 자각 수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에너지 상태가 다 다르기에 자기에게 맞는 영성서적은 제각각이기 마련이니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 인생 서적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마음 공부 관련해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는데 더 많은 책을 접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책 추천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읽어봐야겠네요. 마음 공부, 영성 공부를 하다 보면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명성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기에 큰 혼란과 방황기는 필수입니다. 자신의 내공과 에너지 상태를 높여서 자기 중심을 잘 잡아 혼란기를 원활히 극복해서 자신의 본질과 근원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성 서적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영성 핵심에 관련된 책들도 있지만 영성 격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무 핵심 내용과 격가지 내용들이 마구 뒤섞여 혼란과 혼돈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흥미롭고 자극적인 영성 격가지 내용들에 푹 빠져 깊은 영성 함정 속에서 정신없이 헤매다 보면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이 더욱 흐릿해져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필수적인 시행착오의 시간을 지나면서 영성 핵심과 격가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지고 명상 수련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감각이 증폭되면 무의식 정화, 자기 재구성을 통해 삶의 균형감과 방향성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시행착오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면 균형 잡힌 수행을 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독서를 통해 지적 에너지를 강화하고 운동을 통해 신체적 에너지를 강화하고 명상을 통해 영적 에너지를 강화시키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알매사슬 연결고리를 만들고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 상태를 튼튼히 하고 명상을 통해 기에너지와 관저에너지의 영적 에너지를 체화시켜 에너지 균형감을 키우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자기만의 진리와 길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돈을 쓸 때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안 좋은 건가요? 그냥 돌보듯이 무감각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감사하다 등등의 관념을 가지는 것 자체가 게임에 깊숙이 빠져서 캐릭터에 몰두해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게임 플레이어로서가 아닌 게임 캐릭터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돈이 부족하면 당장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요. 지금의 사회 구조는 인간이 돈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인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한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면서 죽는 순간까지 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에 있어서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요리하는 돈을 영성, 마음 공부 수행가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영성 개념에 있어서 돈이란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의 참나의 체험을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도구들 중 하나에 해당될 뿐이죠. 수단과 도구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목적 자체가 희미해져 버려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로 갈까, 버스로 갈까, 비행기로 갈까, 자가용으로 갈까, 오토바이로 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걸어서 갈까 고민만 하고 있고 정작 부산에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치 않다면 부산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대한 고민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영성의 이유와 목적은 의식의 깨어남이고 의식이 깨어나는 데 있어서는 돈의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어난 의식은 모든 것이 관찰 대상입니다. 돈도 그냥 하나의 관찰 대상일 뿐이죠. 관찰, 관조라는 것은 판단과 분별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과 분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왜곡이 되고 뒤틀리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돈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들어간 기복사상의 세뇌된 마음 상태를 나타내죠. 판단과 분별이 들어가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쉽게 되므 영성, 마음 공부에서는 관찰, 관조가 아주 중요한 수행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팩트 말해볼게요. 사람은 대상을 마음껏 경험하고 나야 대상에 대해 집착이 떨어지고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거는 간절히 욕구해야 됩니다. 욕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류 문명이 원시시대에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건 욕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부족한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건 불가능하고 자기 기만입니다. 열심히 갈구하고 갈구해서 목표했던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또 다시 나에게 남아있는 욕망이 있으면 또 다시 욕망의 열차를 타고 지구여행을 하는 것이지요. 난 말하겠습니다. 마음껏 욕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바라라. 욕망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입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문의 화자는
욕구, 욕망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원리를 긍정적인 쪽으로 이용하든 부정적인 쪽으로 이용하든 중립으로 이용하든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욕망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입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욕구와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욕구와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걸어다니는 좀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의 구조가 인간에게 포장된 욕구와 욕망을 더 씌운다는 것입니다. 광고와 미디어의 엄청난 파워로 인해 정작 필요한 욕구가 아닌 불필요한 욕구를 계속 부추기고 있죠. 당장 없어도 되는 옷이나 물건들, 아름다움에 대한 지나친 동경심리, 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스토리, 오로지 성공만을 부추기는 사회, 행복을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모습들,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영화나 드라마, 끊임없이 부와 소유욕을 자극하는 컨텐츠들,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그로, 학벌과 인맥이 우선시되는 비정상적 사회, 권력과 파워를 위한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 님이 말씀하시는 발전이라는 것이 인류 문명의 종말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발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와 정치가의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 인류 문명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 수소폭탄, 생화학탄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있고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생태 환경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발전의 결과가 인류 종말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발전을 위한 욕구와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게 맞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무분별하게 부추기고 허용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어느 선까지 제어를 해야 하는 건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성은 에너지 균형을 강조하게 됩니다. 에너지 균형 상태를 무너뜨리는 욕구와 욕망은 나에게 독약으로 다가오게 되고, 에너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욕구와 욕망은 나에게 고약으로 다가오게 되니까요. 물론 양쪽의 체험 모두 참나의 설계에 의한 것이기에 자유롭게 선택해 나가시면 됩니다.